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겠습니다. 나모 타사 3번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까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비파사나 지혜에 대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가 이렇게 이제 무르익어가면서 지금 10가지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법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번역하기에 따라서 결점 또는 10가지 경계, 위파사나 10가지 경계, 빨리로 우빠길레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10가지는 비지혜, 희열, 경안, 행복, 확신, 노력, 토대, 평정, 애착인데, 이제 1번 빛과 애착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는 경계 또는 결점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선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파사나를 해서 희열이 일어나고 경안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8가지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결점이 되고 불완전함이 되고 경계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빛 또는 광명, 빛이 나타났을 때도 갑자기 전에 보지 못한 빛이 나타났다, 이것을 니바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하나의 경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10번째 애착은 그 자체로 이제 결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계 또는 결점, 불완전함이 나타났을 때는 이 역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4가지 알아차림, 우리 사념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수신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념천, 우리가 이미 위파사나 초반부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 몸을 6문, 아니비설신의 있죠, 6문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눈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 시범서 물질이 있죠. 눈 반투명이라고, 짜꾸빠사다. 눈 반투명 물질, 감성 물질이라고 하죠. 눈에 있는 소량의 시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고, 이것이 갈라바 형태로 있는데, 갈라바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눈 반투명,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눈 시범소 갈라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갈라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 몸 시범소가 있겠죠. 눈은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몸 시범소 갈라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몸 반투명이 있겠죠.
그 깔라파에는. 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물질은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 물질은 여성에게만 있습니다. 이것 역시 10가지, 그러면 9가지는 9번까지 9번까지는 똑같고 10번 전에 성 물질이 되겠죠. 또 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심장 물질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생기면서 온몸으로 퍼집니다. 눈도 몸의 일부니까 눈에도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있습니다. 또 자, 앞에 눈 시본소, 성 시본소, 몸 시본소 다 업에서 생긴 물질들이죠. 거기에 지수, 화대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서 생긴 물질, 지수, 화, 풍, 색깔, 일수, 만능, 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납니다. 자, 음식에서 생긴 물질, 지수, 화 있습니다. 자, 그 화대라는 것은 열을 말합니다. 우리 깔라빠가 보였을 때 깔라빠의 열에 집중하면 거기서 분열한다 그랬죠. 그것이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분열되는 깔라빠. 자, 이것이 또 있습니다. 눈에. 또 뭐 있습니까? 자, 음식을 오늘 우리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자, 음식 자체를 두고 우리가 음식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안 그럽니다. 덩어리로 된 음식을 입에서 씹어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화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명구원소 깔라빠입니다. 열의 요소가 두드러진 생명구원소 깔라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특히 소화시키는 데 작용한다 해서 소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 기능, 이 9가지가 있는 깔라빠인데 열의 요소가 아주 두드러진 깔라빠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열의 지원을 받고 기존의 위장에 여러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 영양소하고 이 소화열하고 새로 들어온 음식에서 생긴 그 깔라빠에 영양소를 지원을 할 때 새로운 깔라빠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온몸으로 퍼져서 눈까지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눈 시본소 깔라빠, 성 시본소 깔라빠, 몸 시본소 깔라빠, 마음에서 생긴 팔원소, 온도에서 생긴 팔원소, 음식에서 생긴 팔원소, 이렇게 있죠. 자, 귀, 코, 혀, 몸, 심장. 자, 같은 식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자, 이런 것을 보고, 뭡니까? 물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고 모아로 보는 것. 이거 신념초입니다. 신념, 몸에 대한 관찰.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몸 42부분, 있죠? 몸 32부분, 머리털, 몸털, 손발털 쭉 해서 땅의 요소가 두드러진 거 20개, 물의 요소가 두드러진 거 12개, 불의 요소가 두드러진 거 4개, 바람의 요소가 두드러진 거 6개, 이렇게 해서 42부분으로 몸을 나눕니다. 이것을 또 보면서 무상고 모아로 보는 거. 이것이 신념처인데, 또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및 촉법, 색성향 및 촉법 이 6대상을 봄으로써 인식과정이 일어나겠죠. 6가지 인식과정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대상과 토대 이런 것들이 또 물질에 들어가죠. 그 대상과 토대를 보면서 거기에 걸맞는 정신, 마음, 만부수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봤을 때 우리가 신념체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몸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신념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념체, 느낌이죠. 자,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념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떤 수행자가 오늘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으로 초순정에 들었습니다. 초순정에 들어서 나와서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방황가에 집중을 하면 초순정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심찰나가 있습니다. 그 심찰나에 마음 만부수가 있습니다. 1번 마음, 2번 접촉, 3번 느낌. 느낌에 즐거운 느낌이죠. 기쁨이 함께, 초순정에는 기쁨이 함께 하니까. 자, 이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다른 마음 만부수도 함께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 이것이 느낌 관찰, 수념처입니다. 몸에 뭐 감각이 일어나고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수념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인식 과정에서 토대가 있고 대상이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자, 토대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합니다. 토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으로 먼저 하면 이것이 하나의 통찰지죠. 위파사나 지혜인데 그 통찰지도 그 뒤의 마음이 이것 역시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관합니다. 대상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보고 무상으로 대상을 무상으로 보는 통찰지 또한 무상으로 그 다음에 느낌 토대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그 정신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을 무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는 통찰지 역시 무상하다. 괴로움, 무아 같은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념처, 마음심해서 심념처 이것 역시 같은 식입니다. 각실 심찰나에서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다른 마음 만부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제 무상고 무아로 가라는데 역시 토대, 대상, 식 이렇게 나눠서 아까와 같이 봅니다. 법념처 법념처는 인식과정 심찰나에서 마음, 인연냐, 파사, 외다나 그러니까 마음, 그 다음에 접촉이죠.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보면은 이것이 법념처가 됩니다. 접촉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법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접촉을 강조해서 접촉을 시작으로 다른 마음 만부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관하는 것. 이것이 법념처입니다. 그런데 법념처에는 더 있죠. 자, 정신물질을 5 무더기 방법으로. 이거 우리 다 했습니다. 안입이 설신,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다른 말로 정신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물질을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자, 이렇게 5 무더기 방법으로 그 12감각토대 12감각토대 또
18요소, 이거 사실은 분명한 이해지에 나오는데 제가 생략했습니다. 오늘 또 이걸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정신물질 5무더기 방법으로만 해도 다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12감각토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안입이설신의 눈토대, 귀토대, 이렇게 해서 심장토대까지, 그리고 이제 색성량 위촉법, 그러니까 내부 6토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입이설신, 심장토대, 색성향 위촉법, 이것은 이제 외부 6토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이제 잘못 이야기했네요. 안입이설신하고 이제 의처는 이제 89도는 121 마음입니다. 마음토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를 89가지 마음, 121가지로 나누는데, 89는 이제 조건 지어진 법으로만 따질 때 그렇고, 121은 이제 출세가는 마음까지 다 이제 합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를 공부하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다 해서 마음 한 가지로는 똑같은데, 이제 그 마음보수의 종류에 따라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선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악한 마음, 이런 또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89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되면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성향 위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제 법은 이제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52가지 마음보수, 16 미세한 물질을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법 대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고, 정신물질 물질을 18요소 방법으로, 이것 역시 안입이설신의, 의계는 그러니까 눈의 요소, 귀의 요소, 코 요소, 혀 요소, 몸 요소, 만호의 요소 하는데, 만호의 요소는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오문전양,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있는데, 오문전양과 받아들임, 두 개, 받아들임은 이제 유익한 인식 과정에서의 받아들임, 해로운 인식 과정에서의 받아들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만호의 요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그렇죠. 그냥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하면 좀 이렇게 더 복잡해져서 제가 그냥 일부 생략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 대상의 요소, 색성향 미촉 법은 52 마음보수 16 미세한 물질, 아까와 똑같습니다. 니빠나도 있는데, 니빠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위파사나 대상이 아니라서 그냥 생략합니다. 6 식요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식 요소, 이렇게인데, 89 마음에서 한상의 전호식,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개인데, 이제 해로운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곱하기 2해서 10가지. 여기에다가 아까 3가지 빠졌죠. 오문전양 2개 받아들임. 13개, 89에서 13을 빼면 76, 이것을 의식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아베담마 배우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정신물질을 12연기 방법으로, 12연기 우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방법으로, 자, 5장의 방법을 하는 것이, 법념처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다. 그게 마음부수 중에 탐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5장의 방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성냄의 인식 과정이 일어났다. 역시 성냄도 5장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의심이 있다. 의심이 일어났다. 의심도 5장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5장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칠각지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죠. 자, 초선정의 마음부수 중에 다 했죠. 거의 다. 비띠,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차림도 있고, 평정, 중립의 마음부수도 있으니까 그 평정, 우백가, 이런 식으로 선법을 대상으로 했을 때 칠각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괴로움의 사성제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기운의 고귀한 진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는 온 정신물질 이거 다 했습니다. 5무대. 괴로움의 기운의 고귀한 진리, 연기 수행할 때 한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신수신법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비파사나가 진행이 된다.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자, 비파사나 5번째. 일어나고 사라짐을 개발하고 나면 상카라에 관련된 비파사나는 확고하고 순수합니다. 그때 무너짐의 지혜를 개발합니다. 무너짐의 지혜를 개발하려면 찰나적 사라짐과 상카라의 소멸에만 집중합니다. 상카라의 일어남, 머문, 개별적 상카라의 표상, 상카라의 인과적 일어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상을, 여기서 상카라는 뭡니까? 그냥 조건 지어진 법을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정신물질, 조건 지어진 법, 궁극적 정신물질을 말합니다. 이거 상카라의 파괴, 추락, 소멸을, 무상을 보기 위해서 상카라의 파괴, 추락, 소멸을 봅니다. 괴로움을 보기 위해서 상카라의 끊임없는 소멸을 두려움으로 봅니다. 무아를 보기 위해서 상카라 내에서 어떠한 영속적 본질이 없음을 봅니다. 무상고 무아를 정신물질의 소멸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비파사나 마음의 소멸도 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물질을 무상으로 봤으면 무상으로 보는 통찰지 역시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두 번째 마음 이렇게 또 보고, 이제 정신도 같은 식으로 합니다. 물질과 정신을 괴로운 무아로 알기 위해서 같은 식으로 합니다. 이 수행을 내부로 외부로 물질과 정신, 원인 상카라와 결과 상카라,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교대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카라의 사라짐과 소멸을 계속하여 식별함에 따라 세고 강력한 비파사나의 힘은 점점 이제 진보할 것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다시 예를 들어 보면 물질에 대해서 명상, 물질, 그러니까 몸을 4대 식별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궁극적 물질들을 보고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질의 사라짐만 보고 무상으로 보는 통찰지 역시 무상하다.
정신에 대해서 명상하고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으로. 그 무상으로 보는 통찰지 역시 무상하다. 괴로움과 무아에 대해서도 같이 명상하는데 가끔 내부로, 가끔 외부로, 가끔 물질에 대해서, 가끔 정신에 대해서, 가끔 원인에 대해서, 가끔 결과에 대해서, 과거, 미래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명상을 합니다. 11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5무더기를 5무리로 나누어 비파사나 명상을 합니다. 무너짐 시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일어남, 사라짐 둘 다 보이지만 무너짐 통찰이 예리해지면 사라짐만 보이게 됩니다. 무너짐 지혜가 무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명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상태만 주로 명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이제 이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좋으면 물질만, 정신이 좋으면 정신만, 또 유익한 자아나 인식 과정만, 특히 이제 사마타 선정 수행을 한 수행자라면 선정 인식 과정을 주로 명상을 합니다. 육문, 내부, 외부 3기간에 걸쳐 명상을 합니다. 연기 요소의 사라짐에 대해서 할 때는 연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명상하지 않고 사라짐에 대해서만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숨, 날숨 4개조 명상이 있죠. 우리 지난 집중수행 때 알아봤는데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 이제 5번 무너짐의 지혜까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여기까지 해서 통찰지가 무르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한 이해의 지혜부터 다시 이제 반복을 합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에부터 무너짐의 지혜 뒤에부터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경의 지혜, 해탈을 염원하는 지혜, 숙고의 지혜,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 자, 이러한 지혜들은 그 이제 결과적으로 오는 지혜들이라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까지만 잘하면 뒤에 거는 우리가 각자 이제 경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만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가.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이야기를 하는데, 위파사나를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이라도 알자 이거죠. 예? 자, 근데 위파사나를 하려면은,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상, 그 궁극적 정신물질이란 말이 빠지지를 않죠. 그래서 궁극적 정신물질이라는 것, 그런 대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위파사나를 시작조차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4대 요소 식별하는 것부터 해서 물질을 식별하고 정신을 식별하고 연기하고 오래 걸렸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위파사나 정신물질 정의지혜,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이 2개는 이미 끝났죠. 16단계 중에서 2번은 끝났습니다. 자, 3번 분명한 이해의 지혜부터는 이제 무상고 무아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토대를 마련한 것은 대상을 확보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 이거 하나 차이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복습하면서 무상고 무아로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이제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위파사나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 공포의 이제 마음을 억압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정신물질이 두려움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신물질이 끊임없이 변하는 그것을 봄으로써 위험함의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역겹구나 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 해탈을 염원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숙고의 지혜는 모든 상카라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구분하고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습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단계는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자선 안에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걸 5번까지만 잘하면 뒤에 거는 그 결과물로서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스님, 4번에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은 네. 그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들숨을 쉬고 날숨이 들어올 때 이제 그 숨이 사라지고 일어남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숨이 교대될 때 숨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면 사라지면 이제 우리가 이거 둥근 원을 몸이라고 치면, 몸을 4대 분석을 하면 이제 깔라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우리가 여기 뭐 깔라빠 이야기 했죠. 깔라빠 안에 지수와 풍색깔 냄새만 영양소, 이런 물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 머무면 사라짐. 사실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들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일어나면 사라짐이 아니고, 이제 저는 궁극적 물질 일어나고 사라짐. 정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초선정에 들어간 것을 예를 들었죠. 이것은 이제 오문인식 과정인데, 인식 과정이 일어나면 이게 오문전향, 안식, 바다렘 이런 것들이 심찰라입니다. 심찰라에는 마음보수가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마음보수는 또 저런 물질보다 더 빠르게 일어났다 했습니다. 1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 그러니까 들숨 날숨은 이건 비할 바가 아니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이제 들숨, 들이숨, 내심, 일어남, 사라짐, 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궁극적 물질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데서 저절로 무상고무화가 이렇게 관찰이 되겠죠. 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 그 수행 중에 네. 호흡을 이제 하고 있다가 호흡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또는 이제 한 몇 시점에서 호흡을 잊어버리거나 이제 혼침 상태가 오거나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거는 사라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호흡을 잊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호흡을 봐야지 하고 이제 앉았는데, 네. 이제 호흡이 이제 어디 가고 없고, 그 이제 있으면 혼침 상태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 있다.
그때는 이런 표현을 하죠. 현명한 주의력이 없다. 알아차림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현명한 주의력은 뭡니까? 들숨 날숨을 보는 것이 현명한 주의력이죠. 그 위에 다른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이고, 그리고 대상을 놓쳤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약하거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인습적인 측면에서 호흡은 사라지지 않았죠. 호흡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주의력이 없어서,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러면 호흡이 이제 손침이거나 그 주의력이 약해서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호흡으로 가자. 되돌리고 와서 하는 요 마음은 어떤 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호흡을 보자고 이제 앉았는데 호흡이 이제 주의력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끌어당기고 다시 호흡을 보자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의력이죠, 주의력. 예? 그래서 현명한 주의력이란. 예?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력 마나시카라, 이것이 우리가 그게 뭡니까? 방향 조절하는 거, 키, 그 역할입니다. 그거하고 그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그래서 그것이 방향이 유익한 쪽은 현명한 주의력이고, 해로우면 현명하지 못한 주의력. 그러면 저기 정신물질 구분하는 일어나고 멈추고 사라진 저런 깔라빠를 볼 수 있는 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선정을 얻어야지만 저게 볼 수 있는. 비구들이 삼매를 개발을 해야, 삼매를 개발한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여기서 법은 사성제를 말합니다. 사성제, 고집, 멸도, 고성제 뭡니까? 한마디로 오온, 다른 말로 정신물질, 예? 궁극적 정신물질, 고성제입니다. 여기 물질이 있죠? 물질, 그 물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4대 분석해서 4대의 지수 화풍, 그 지대의 단단한 거친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수 유동성 응집성, 화 열 차가움, 풍 미임 지탱학. 자, 12가지를 몸에서 1분에 3번의 속도로 이렇게 식별을 하면 몸에서 회색빛, 흰색빛 생기다가 나중에 반투명으로 됩니다. 반투명이 뭡니까? 우리 유리는 이렇게 투명하죠. 반대편의 사물이 보입니다. 반투명은 빛은 통과되지만 반대편 사물이 안 보입니다. 이걸 반투명이라고 합니다. 깔라빠 몸 반투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눈 반투명, 귀 반투명, 몸 반투명 있죠. 몸이 그런 반투명이 있기 때문에 몸을 아까 4대 식별을 하면 그런 반투명으로 이 몸이 보이는 거죠. 자, 그 반투명의 뒷덩어리를 더 깨뚫어 보면 이것이 쫙 깔라빠로 끼워집니다. 저렇게. 깔라빠를 이제 분석을 하면 하나에 다 배웠죠. 거기서 지수가 분석. 자, 그런 최소 8개, 9개, 10가지가 보입니다. 자, 이것을 궁극적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선정을 닦아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닦아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안 말립니다. 보이면 보시라고. 예. 그 보이면 뭐 닦을 필요 없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예.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이 세포 조사하고 미생물 조사하고
분자, 원자를 조사하려면 현미경을 사용하죠.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으니까 현미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궁극적 정신 물질도 이런 게 어디 맨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삼매라는 그런 현미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 정신 물질의 우리가 본성 또는 본질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 그런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궁극적 정신 물질의 본질, 본성이 뭡니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체가 이게 가만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거기에 무상고 뭐하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누구 사람, 동물, 물건 다 물질 정신이죠. 그렇게 일어납니까? 무상고모가 그렇게 절실하게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식 과정에서 마음 만부수를 보고 저는 몸에서 깔라빠에서 물질을 보고 했을 때는 저 자체적인 성질에 의해서 본성에 의해서 무상고모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물질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핵주위의 전자가 아주 빠르게 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 성질 자체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돌듯이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겉으로 볼 때는 안 움직이지만 실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몸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이제 들숨날숨 주로 일어나면 사라진 들숨날숨으로 위파사나를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들숨날숨도 하는 물질입니다. 그것을 4대 분석하면 됩니다. 4대 분석해서 그러면 이 역시 깔라빠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깔라빠로 보면 깔라빠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식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리 나죠. 소리는 각 깔라빠 안에 보십니까? 지대가 있죠. 지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단단함. 깔라빠끼리 부딪히니까 단단함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깔라빠끼리 부딪혀가지고 그걸 보고 무성고 뭐하러 이렇게 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위파사나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념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일어나면 사라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숨날숨은 안의 물질이 아니고 밖의 물질입니까? 들숨날숨은 이제 마음에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숨은 여기 있죠. 숨 자체는 이제 여기 들락날락 하니까 그 다 대상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했을 때. 4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안의 것입니까? 내 밖의 것입니까? 숨이. 숨은 이제 우리가 바람의 요소가 우세한 건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질을 말하죠.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숨을 몸 42 부분에서 바람의 요소가 우세한 부분 이야기할 때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몸에서 상승하는 바람, 여기서 기도에서 올라오는 폐에서 이렇게 나가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바람, 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하강하는 내려가는 바람, 창자 밖의 바람, 창자 안의 바람, 그리고 사지로 퍼지는 바람, 들숨 날숨 이렇게 총 6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예.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하기 전에 반드시 4대 연속 분석이 되어 있는데 예. 4대 연속 분석이 되면은 건접 3매에 이른다. 예. 그리고 그 건접 3매 힘으로 비파사나 명상한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과 예. 4대 연속 분석을 통한 그 건접 3매의 힘과 그다음에 선정에 들었을 때 이런 그 본 3매, 예. 본 3매에 들어서 하는 파사나의 어떤 그 차이점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본산매에 들어서도 본산매에 들어서는 위파사나가 안 되겠죠. 나와야 이제 위파사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정의 대상은 대상이 하나니까 그 자체에서는 위파사나가 안 되죠. 선정을 닦을 때는 이제 마음의 집중력을 기르는 그런 차원이고 대상이 하나이고 위파사나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초선정에 들어서 니미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파사나가 안 됩니다. 여기 나와서 방가를 식별해서 여기서 선정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각심찰나에서 마음 반무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무상고 무하로 가나미 이것이 이제 위파사나가 되는데 여기서 선정이 들어서 나왔지만 곧바로 나온 상태에서는 여전히 근접 삼매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위파사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승별 수명을 통해서 예. 사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예. 나와서는 그게 힘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건접 3매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힘은 4대 요소 분석을 통한 건접 3매의 힘과 그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듯이 예. 위파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화를 할 수가 있다. 볼 수 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고 이제 4대 식별을 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몸이 반투명으로 보였을 때 이때는 이제 본산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4대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벌써 집중력은 있지만 대상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산매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궁극적 물질을 식별할 그런 집중력은 이제 확보된 거죠. 그 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버렸죠. 물질 4대를 식별함으로써 그게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깔라빠를 더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몸에 있는 물질을 더 조사하는 거죠. 그 힘이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정신도 이제 식별이 가능하죠. 그렇게. 그리고 아까 위파사나 16단계 수행을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딱 하면은 6단계부터는 그 결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 명상 중에 저게 한순간에 명상 중에 또는 어느 순간에 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공포가 살아있다든지 공포의 지혜가 있다든지 위험지혜, 경험지혜 이런 것들이 그 명상 수행에서 그 지혜를 얻었는데 거기서 명상을 벗어났을 때 만약에 명상이 나왔다 그랬을 때 늘 행주자와 자나 깨나 할 때도 늘 그것이 저런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 명상할 때 비파사나 명상할 때 저것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면은 명상에서 나오면은 뭐 약해진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수행할 때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예.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뭐 장기간 안 하면 아예 뭐 근데 사라지지는 않죠. 업력은 남아 있는데 그게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 13단계는 종승을 붙이시게 해서 아니면 도 되면은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중성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예루도부터 시작해서 사도, 사과 되면은 더 이상 그 저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도와 과를 이미 얻었다면 이것은 이제 퇴보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수다원 도과만 되면 더 이상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 불태전의 경지 이러는 것이 되는 거죠. 퇴보. 예. 그 태보라 말씀은 위파사나 명상할 때 그 명상할 그런 순간에 어쨌든 도의 네. 도의 어떤 상태보다는 퇴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도과에서 퇴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원 도과를 얻었다. 그러면 유신견, 의식을에 대한 집착, 뭐 개금치위원이라고 하는데 오해하면 뭐 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서 이 개는 불교 가르침 이외에 다른 그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거죠. 다시 이런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번 말씀대로 둘씩 말씀 말고 4대 분석으로 수행을 하면 네. 깔라빠져 볼 수 있는 거면 예. 둘씩 말씀 말고 다른 수행법을 해도 되는 거예요. 4대부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하면 그 4대 그 12가지를 이렇게 몸에서 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선정을 닦고 하면은 4대를 금방 할 수 있는데 4대부터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 몇 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포기하고 다시 이제 아나빠나 하고 간혹 하다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도 4대부터 다 시작해야 되고 사마타를 탈 것으로 하는 수행자도 사마타 끝나면 또 4대부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작점, 위파사나 시작점은 4대 수행부터 똑같아진다. 수행 관련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화나 저기 어문전향에서 영문을 통해서 어문을 통해서 전향이 있는 안식, 이식 해서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자화나가 아주 12가지 단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자화나의 그 어떤 그 상태와 그 자화나와 그 바왕가의 그 어떤 그 차이가 네. 좀 알듯하면서도 분명하게 딱 안 잡히는데 그거 좀 설명하죠. 네, 이제 자화나는 번역 속행하는데 번역 용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저히 뭐 이제 우리가 오문인식 과정에서 오문전향 자 예를 들어서 시각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방가에 머물러 있다가 시각 대상이 나타남으로써 방가에 빠져나와서 시각 대상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오문전향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안문으로 이제 전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인식과정 심찰라. 라고 이제 그 대상을 받아들이고, 대상이 먼저 조사하고, 먼저 결정을 하고, 자완화가 일어나는데, 이 오문인식과정, 요거를 이제 오문인식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무슨 대상이 나타났다. 요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등록은 이제 자완화가 속행 아주, 이 자완화는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여러 번 이제 대상의 강하고 분명함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다른데 대체로 7번 일어납니다. 7번 연속해서 그 대상을 알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것을 이제 자완화, 속행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것이 아주 빠르다 보니까 이제 등록은 아비담말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설명하자면 이것도 한참 몇 시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아주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안 서죠. 한참 밀려갑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는 자완하고 그 위에 밀려가는 걸 등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인식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황가. 이 방황가는 과보의 마음입니다. 과보의 마음. 그러니까 과보의 마음에 과자가 과보라는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원인이 전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가는 뭡니까? 방황가의 마음의 대상이 뭡니까? 자,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순간 재생연결식이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 마음. 우리 마음은 한순간에도 수억 번, 수십억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재생연결식. 우리가 뭐 죽어서 다음 생이 나지만 몸은 바뀌었지만 이 마음은,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정신적인. 자,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죽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법칙상. 죽음의 마음 전에 또, 죽은 마음 전에 또 마음이 있겠죠. 축축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죽음의 마음이, 그 마음에는 왜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그러죠. 자, 각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죽음의 마음, 죽음 직전에 일어난 마음, 마라나 산나라고 합니다. 빨리로. 그 마라나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산나는 근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 근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산나. 자, 이 마음이 취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랬죠. 이 대상에 따라서. 선한 대상이냐, 해로운 대상이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재생연결식 마음이 이 대상하고 같습니다. 이 대상, 죽음의 마음이 취한 대상과 재생연결식이 취하는 대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생연결식은 방황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한 생에 첫 번째 일어나는 방황가라 해서 재생연결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결국 이거 이제 처음에 방황가죠. 그리고 이렇게 방황가가 쭉 진행되다가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떤 대상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생명 이미 정신물질이 형성이 됐죠. 잉태되는 순간. 예, 잉태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 한 살 나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나이 계산은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 방황가가 쭉 되다가 대상이 하면 방황가가 멈추고 그 대상을 취하고 그 대상이 사라지면 이 방황가가 또 나타나서 그 연결해주고 또 대상이 나타나면 이 방황가가 또 나타나. 그래서 방황가를 생명 연속심, 지속심, 생명 연속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생과 생, 삶을 이렇게 연결해준다 그래서 방황가입니다. 한 인식 과정 사이에 항상 방황가가 있죠. 그리고 인식 과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가가 취하는 대상은 현생에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죽음 직전에 일어난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대상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 과정에 일어나는 이 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눈으로 뭐 대상이 나타났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이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고 방가를 거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가가 취하는 대상은 전생의 죽음 직전에 취한, 마음이 취한 대상과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연기 수행을 해야 이 대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숙면을 취할 때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 대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여러분들이 전생 죽기 직전에 취한 대상을 그때 취하고 있어요. 근데 깨어나면 모르죠. 뭘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멍할 때 물에 빠져 기절했거나 이럴 때 이제 이 방가에 빠져서 그 대상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했는지 모르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취하고 대상이 사라지면 또 방가가 연결해주고 방가는 이 역할이고 자와나는 그 다음에 또 음은인식 과정, 음은전향이 있죠. 뒤에부터 이제 또 이때 자와나는 이때 일어나는 자와나는 이제 처음에는 무슨 물건이 나타났다 이 정도인데 음은인식 과정에서는 음은인식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치는 거죠. 대상에 이제 뭔지 이 사람이구나, 사람이면 남자구나, 아니면 여자구나, 무슨 옷을 입었구나,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과정이 저 자완화에 일어나는 거죠. 의문인식 과정 자완화에서. 그래서 법칙상 요 앞에 오문인식 과정 여기서 저 등록까지는 한 번만 일어나고 뒤에 의문인식 과정, 의문전향부터 자완화 이것은 여러 번 일어나는 거죠.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 때까지 대상이 이제 분명하냐 강하냐 거기에 따라서 자완화가 7 인식과정 전체에 다 일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생략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속 여러 번 일어나는 거죠. 그 인식과정 대상을 알 때까지. 의문 인식 과정이 그 짧은 순간에도 몇십억 번씩 왔다 갔다 생긴다는데 그러면 생기는 그 순간에 몇십억 번이나 해당하는 선 또는 불선이 다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대상 여기 의문 전향이 그래서 자완화가 되기 전에 거기서 결정이 있습니다. 의문 전향에 결정이라는 만부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 어떤 대상이 나타났다. 아름답다. 이러면 해로운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영원하다, 내 것이다 이러면 해로운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무상이다, 고다, 괴로움이다, 더럽다 이렇게 하면 유익한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일어날 수는 없죠. 그리고 법문 전향에서 그때 결정이라는 요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해로우냐, 유익하냐, 결정, 방향이 달라지고, 해로운 업을 찾느냐, 유익한 업을 찾느냐. 우리는 매 순간 해로운 업이든 유익한 업이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번도 쉬지 않고 선 아니면 불선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법문전향. 업을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을 짓는 것은 자완화에서 짓는 거 아닙니까? 업은 자완화 짓는데, 그러니까 그 자완화는 해로운 업이 될 수도 있고, 선업이 될 수도 있는데, 선업이냐, 해로운 업이냐, 결정은 법문 전향에 있는 결정이라는 요소에서 한다니까. 응?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 경우는 불선업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냥 왠지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러면
짜증나는 거 해로운 순서죠. 짜증내고 화내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뿌리가.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왠지 한 번 더 보고 싶고 뭐 이런 느낌 든다면 애착, 탐욕. 그것도 불선업이고 애착을. 선업이 일하기 참 힘드네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하루 종일 선한 마음만 일어나는 해로운 마음만 일어나냐. 통계까지 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순한 마음이 얼등하게 많다는 거죠. 선한 마음은 조금. 우리는 본문 들을 때만 무상, 공, 무아를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는 입맛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데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이 위험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제대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선한 상태만 유지해서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돼요.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무기. 그럼 저런 가정은 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 인식 과정은 다 나타나. 그런데 이제 뭐 본부들은 저기서 선하다 불선하다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말하면. 그럼 그분들도 방안가가 다 있는 거네요. 죽음 직전에. 그만할까요? 네. 이 다음에 분양 이 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뚜 왕호두, 이 다음에 분양 이 다음에 분양, 니빠나사 니빠나사, 가짜요호뚜 자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마마 분야바가,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나, 아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베, 네사망 네사마, 분야바강 분야바가, 야반두 라반두, 사